실제 사건이 된 추리소설. 추리소설 여왕의 실종 미스터리. 제니랑 놀자. 평화로운 토요일 오전 영국의 한 부촌. 경찰서로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온다. 제 아내가 실종된 것 같아요.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유명 여류 추리소설가의 남편. 그의 아내가 전날 부부싸움을 한 후 편지만 발락 남긴 채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실종 다음 날 그녀가 타고 간 자동차가 집 근처 채석장에서 반쯤 처박힌 상태로 발견되며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 작업에 나서게 된다. 유명 추리 작가의 실종 소식은 삽시간에 전국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무려 1000여 명의 수색 인력과 민간인의 심지어 비행기까지 동원되며 활발한 수색 작업이 벌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가 발견되지 않자 사람들은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녀의 남편은 아내의 납치 및 살인, 은닉 혐의로 경찰의 심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된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명실상부한 추리소설의 여왕 애거서 크리스티. 36살의 애거서 크리스티가 실종된 시기는 훗날 최고의 추리소설 중 하나로 손꼽히는 에크로이드 살인 사건을 발표한 지 6달을 간 넘긴 시기였다. 이 소설은 발표되자마자 기존 규칙을 뒤엎는 획기적인 결말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직업적 성공과 명성을 거머쥔 그녀와 아내만큼의 유명세는 아니지만 장교에서 사업가로 전향에 성공한 키가 크고 금발의 곱슬 머리를 가진 잘생긴 남편과의 결혼은 세간의 부러움을 사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특히 이 결혼이 가지는 의미는 컸는데 22살의 한 댄스 파티에서 남편과 처음 만난 그녀. 당시 그녀는 이미 결혼을 약속한 부유한 집안 출신의 약혼자가 있었음에도 대단한 자신감을 보이며 열렬한 구애를 보내는 이 청년에게 급격히 빠져들게 된다. 그녀가 사랑에 맞지 않는 어머니의 우려 섞인 만류에도 이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고 결국 이 둘은 가족 몰래 비밀 결혼을 올리기에 이른다. 그렇게 힘들게 얻어낸 이 사랑을 지킨다는 건 그녀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내는 일이기도 했다. 어느덧 결혼 12년 차, 그녀는 추리소설 작가가 된 지 6년째이며 보란듯이 성공했고 이 결혼도 가족의 인정을 받았다. 그렇게 인생의 탄탄대로일 때 시련은 장난처럼 찾아오는 것일까? 11살의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그녀 마음에 따뜻한 안식처였던 어머니가 아프다.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은 유쾌한 아버지와 재밌는 어머니, 인내심 많은 유모 덕분에 사랑받는 막내로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이에요. 훗날 이렇게 언급할 정도로 그녀에게 있어 어머니는 평생 마음의 안식처였다. 그런 어머니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이 잔인한 시간에 더 잔인했던 건 그녀의 남편이었다. 병이나 죽음 같은 무거운 주제는 힘들다며 스페인으로 여행을 다녀오자는 남편. 늪에 빠진 듯 인생의 장난에 잠식당하는 사이 결국 그녀의 어머니는 떠났다. 슬픔 속에 어머니의 물건을 정리하는데 그녀의 남편이 다가온다. 나 이제 좀 지쳐. 당신의 슬픔은 정말 유감이지만 이제 내 삶의 행복을 찾고 싶어. 그녀는 분노한다. 엄마가 떠나간 지 얼마나 되었다고 유품을 정리하는 지금 그 말을 해야겠어. 어떤 행복이 필요한데. 결국 듣게 될까봐 마음속에 항상 불안했던 말이었을까? 그의 입에서는 여자가 생겼단 말이 흘러나온다. 남편의 여자는 다름 아닌 그의 비서. 매일 봐오던 둘을 의심하지 못한 자신이 한심스럽다. 이게 내가 그토록 얻고자 했던 사랑의 실체란 말인가? 나 이혼 못해. 가까스로 그녀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그렇게 버틴 지 몇 개월. 드디어 터질 게 터졌다. 남편은 마음대로 하라며 화를 내고 그 여자 집으로 가버렸다. 크리스티는 홀로 남은 집에서 편지를 남기고 홀연히 사라진다. 그녀가 타고 간 차가 집 근처 채석장에서 구겨진 채 발견. 남편의 경찰 신고,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 작업 시작. 실종 소식 뉴욕타임즈 일면 대서 특필. 여전히 그녀의 행방이 묘연하자 그녀의 죽음을 의심하는 여론이 생겨나는데 11일차 크리스티 여사를 찾은 것 같습니다. 사건은 급격한 전환점을 맞이한다. 자택에서 무려 290여 킬로미터 떨어진 요크셔 주의 한 호텔 종업원이 제보를 한 것이다. 저희 호텔에 투숙하시는 한 손님이 아무래도 실종된 크리스티 여사 같습니다. 놀랍게도 애거서 크리스티는 그 호텔의 가명으로 묵으며 화장을 하고 머리를 정성스레 만졌으며 매일 저녁 무도회에 참석했다고 한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웃고 온천욕과 스파를 즐기며 사교계에 나온 미망인처럼 지낸 것.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호텔에서 추리소설 여왕의 실종이라는 기사가 실린 신문을 읽고 티타임을 가졌음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직원들이 나중에 말하길 그녀는 자신이 실린 신문을 보고도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었어요. 라고 했다. 남편 아치가 호텔에 와서 그녀를 확인했을 때 그녀는 그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았고 본인은 애거서 크리스티가 아니라 테레사 닐이라고 말했다.
이 이름은 남편의 불륜녀의 성인 닐과 동일한 성의 이름이었다. 이후 밝혀진 그녀의 행적 또한 미스터리했는데 집 앞에 차가 버려진 채로 런던 유명 백화점인 해로즈에 방문하여 고가의 쇼핑을 한 후 런던에서 무려 3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요크셔주의 호텔로 이동한 것이다. 이후의 조사에서 기차를 이용한 이동했을 것이란 추측이 지배졌다. 이 미스터리한 11일간의 행적에 대해 당시 의사들은 어머니의 죽음과 남편의 불륜이라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겹쳐 발생한 부분적 기억상실이라 해석했고, 일각에서는 그녀를 배신한 남편에 대한 통쾌한 복수극이라고 보았다. 추리소설 여왕의 미스터리한 실종 해프닝은 그녀의 유명세를 더욱 굳건히 만들었지만 크리스티는 이후 사건에 대해 언급하기를 꺼려했다. 또한 1년 반 후 그녀는 결국 남편과 이혼한다. 사건의 관계자가 모두 세상을 떠나며 이 사건의 진실은 영원한 비밀로 남게 되었다. 처절한 슬픔에 의한 기억상실이던 남편에 대한 통쾌한 복수극이던 그녀의 이 미스터리한 11일에 따뜻한 위로와 인사를 보내고 싶은 것은 왜일까?